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C샵 PHP 웹 배우는 거임 이렇게 지적하는 글에다가 제가 진짜 PHP나 이런 C샵이나 이런 거는 비하당할 언어가 아니다. 사실 언어에 너무 많이 국한이 되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실제로 C샵을 많이 경험해 보신 개발자분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대규모 설계가 필요할 경우 단넷만큼 효율적인 언어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한 경험담들을 알려주셨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의 특정에서 저런 답변을 달았겠죠. 웹개발로만 한정한다 해도 영미권 국가에선 단넷으로 웹개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단넷은 크로스 플랫폼이고 윈폼과 WPF에 한정한다면 윈도우즈 전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비개발자들도 AI와 함께 쉽게 접근해서 많이 쓰는 것도 사용량 1위에 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네요. 막 이런 식으로 파이썬과 자바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더 붙여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요. 일단은 한번 봅시다. 팀노바에 평균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으로 이제 간 친구들이 있어요. 이 팀이 5,800에서 한 6,300, 400 정도까지 모든 팀원들이 취업을 한 팀인데 이제 랩티메이트라고 하는 팀이에요. 이 친구들이 졸업작품 물린 시점이 그러니까 2023년 한 12월쯤에 올렸거든요. 그때 졸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졸업한 지 1년 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작품이 대략적으로 한 5친구가 만들었고, 뭐, 도마뱀을 키우는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스마트 케이지라고 해서 IoT 케이지 있죠. 라즈베리 파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웹에서 스트리밍도 되고, 영상도 스트리밍이 다 되고, 앱에서도 다 돼요. iOS, 안드로이드에서 다 되고, 뭐 경매도 할 수 있고, 뭐 암수 구별하는 것도 이제 AI로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되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로 이제 도마뱀 성별 예측하고, 그리고 이제 가치 판단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궁금하면 키노 오픈 카페를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보시면은 최소 언어가 5개는 썼어요. 언어 5개. 코틀린, 스위프트, C++,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이렇게 5개를 썼거든요. 이거랑 지금 실제 IoT 케이지까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케이지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케이지를 이제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도 IoT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막 보면은 요즘은 서버도 돼야 되고 앱도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것저것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친구들은 언어 제한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 만들고 실제로 이 친구들이 이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썼으면 솔리디티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원격으로 제어도 되고 뭐 이런 거 다 만들었거든요. 이런 그 디바이스도 직접 사서 센서 다 붙이고 그 프로그래밍 직접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어하는 건데 이게 서버 그 통신도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 통신 프로토콜 MQTT 같은 거 이런 게 쓰는 것도 좀 보이고 그런데 언어로만 보고 이걸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웹서버 같은 경우도 이제 모스키토나 엔진엑스 이런 거 쓰게 되고 네스트JS도 왜 썼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는 쓰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언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연봉자들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에 국한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단순히 팀노바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그 여기 자세히 뭐 언어가 나와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게 단일 언어로 보통 전공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료 구조 공부할 때 C랑 C++를 공부하면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C랑 C++ 이쪽에서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할 때도 자바, C++ 벌써 2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근데 정확하게 언어를 막 찍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또 윈도우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어, 보통 제가 이거 진행을 한다면 사실 뭐 안드로이드를 해도 운영체제일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하려면 자바나 코틀린을 해야 되고 언어를 좀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 되게 여러 개 배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모바일 컴퓨팅도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뭐 다른 언어를 또 할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도 대여섯 개 되죠. 그러니까 요새 유명한 언어가 백엔드 언어가 그래서 보통 이제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언어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여기 재밌는 게 안드로이드만 이렇게 보셔도 안드로이드 보기 전에 뭐 딴 걸 더 보여드리면 이제 웹 같은 경우도 이제 랄라벨 같은 거 보시면은 랄라벨도 보면
고생산성을 얘기해요. 랄라벨이 이제 PHP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레임워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랄라벨은 모든 최신 웹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세련된 솔루션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패키지를 되게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거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래밍 해보시거나 파이썬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파이썬도 이런 거 되게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노드.js 써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렇게 쉽게 여러 가지를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프링은 그게 안 되느냐? 아니요. 스프링도 마이크로 서비스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 프로덕션 수준의 기능을 빠르게 제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이썬은 안 그래요? 파이썬의 장고가 사실 이런 큰 흐름을 만들 때 루비 온 레일즈랑 파이썬 장고가 이거를 가장 먼저 선두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고는 개발자 가능한 빨리 어플리케이션을 컨셉트에서 완성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 그때부터 갑자기 파이썬이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해외에서는 또 파이썬 그 유저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기반으로 인공지능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급부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됐어요. 파이썬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진 지. 근데 제가 파이썬 그전부터 저는 좋아했거든요. 이거 장고 나왔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제가 25살 때니까 한 15, 16년 전? 그때 좋아했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파이썬 검색해봐도 수요가 많이 없었어요. 오히려 루비가 좀 더 많았었지. 근데 갑자기 급부상한 거죠. 인공지능 뜨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파이썬을 엄청 인정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파이썬도 한 95년도? 95년도, PHP도 한 95년도, 그리고 자바도 한 96년도? 이때 나오고, 파이썬 그전에는 한국에서 별로 인정도 안 받았어요. 다들 자바만 하고, 그러니까 맨날 자바 아니면 C랑 C++만 막 맹신하고 그랬었는데, 졸라 웃긴 거지. 지금은 파이썬 안 하면은 바보 취급하고, 뭐 C샵 이런 거 막 바보 취급하고, PHP 바보 취급하고,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야. 각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애들이 다 같은 벤치마킹을 해서 다 비슷한 논조로 고생산성에 특화시키고 다 서로 벤치마킹하고, 이제는 되게 높은 수준에서 상향 평준화가 돼서 뭐가 압도적으로 이 프레임워크 때문에 이 언어를 쓴다,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넌센스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 압도적인 프레임워크는 없어요. 얘가 뭐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다거나 막 하기에는 좀 되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스타일, 고연봉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틴노바 스타일로 고연봉을 만드는데 특화시킨 곳이에요. 제가 뭐 멀티랭귀지를 안 하는 사람을 비하했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전에 회사에서 3,500 받는 박사 기자를 본 적이 있다. 근데 그분은 박사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연봉보다 적게 받더라. 이 얘기를 한 게 비하한 겁니까?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되게 나쁜 마음이 있는 거지. 그 돈보다 적게 받는 그런 개발자가 있더라까지만 얘기를 한 거지. 그 이후에는 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최악의 개발자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고연봉 개발자가 되려고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예전부터 제 컨텐츠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는, 그리고 연봉도 더 많이 받고 뭐 잘하는 뭐 이런 건데, 너는 물질 만능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싫으면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하세요.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열심히 그거 하시면 되고, 애초에 뭐 보시는 안 보시는 뭐 본인 마음이시지만, 애초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잘 돼서 돈 더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잘 되자라는 거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고연봉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연봉자만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뭐 저한테 강요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전 이거 보는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조건 멀티랭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언어를 제대로 안 해보고 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비판적이지 않아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결과는 계속 좋네요. 이상하게 학생들이 다 고연봉으로 가네요. 그럼 제가 틀린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다른 언어를 비하하고 이거는 완전 쓰레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연봉을 받는 개발자인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신뢰할 만큼 실력이 되게 뛰어난 개발자인지. 근데 제가 본 개발자, 물론 이제 뭐 실력이 뛰어난데도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본 케이스, 제가 존경하거나 이런 케이스의 분들은 멀티랭귀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방금 그런
만들려면 팀노바에 있는 작품들이 이제 보통 응용 2단계가 수준이 높아서 응용 2단계 위주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졸업생들이 올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해도요. 실제로 언어 기본 5개는 들어가요. 코틀린, 스위프트, PHP, C#,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외적인 언어를 왜 비하를 하면서 자기의 스스로의 격을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C는 뭐 가장 완벽한 언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고집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아니 iOS 만드는데 사실 스위프트로 API가 최신 API가 빠르게 가장 업데이트 되고 있고 그걸로 했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윈도우즈 개발할 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만드는데 C샵 베이스로 가는 게 사실 훨씬 낫지. 그리고 예전에 윈32 API랑 MFC로 개발 진짜 많이 할 때 사실 진짜 제일 골 때렸던 게 뭐냐면 블루 스크린이 그렇게 많이 떴어요. 옛날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XP 프로그래밍 할 때랑 그리고 비스타 뭐 이런 거 윈도우즈 98, 95 시절에 블루 스크린 많이 뜨셨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블루 스크린 예전만큼 안 뜨죠. 왜? 많은 개발자들이 WPF라든지 C샵 베이스, 단넷 베이스로 대부분 다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윈도우즈 홈페이지를 가시면 이게 WPF 개요인데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걸로 개발하라고 가이드를 해요. 물론 이제 윈32 API를 쓰든 뭘 써든 뭐 상관은 없는데 확실한 거는 이쪽으로 점유율이 많이 오면서 블루스크린이 많이 안 뜨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C샵이나 C++은 정말 메모리 참조가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만 보셔도 안드로이드에서만 봐도 플랫폼 아키텍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플랫폼 아키텍처만 보셔도 C랑 C++ 베이스의 이 아키텍처가 별도로 네이티브 API로 옆으로 나와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자체 런타임 이런 데가 실행 환경이라고 할게요. 실행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랑 C++이 따로 있는 게 실제로 게임 같은 거 개발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메모리 관련해서 안드로이드가 좀 되게 안 좋은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메모리 관리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앱을 좀 만들려고 할 때 이제 메모리 자원을 많이 쓰거나 하는 경우에는 C랑 C++ 쪽을 좀 같이 써야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NDK를.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개발을 할 때 C랑 C++를 쓰는 이유가 이게 메모리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강한 기능이 대신에 잘못 참조하면 꺼져요. 그냥 블루스크린 뜹니다. 그래서 이쪽 다룰 때는 좀 숙련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좀 모든 개발자들이 숙련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하거나 어설프게 테스팅 했을 때 운영체제 자체를 막 다운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크리티컬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사실은 성능적으로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게 C랑 C++는 잘 짰을 때는 정말 극강의 퍼포먼스인데 그 C샵보다 더 극강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상 그래요. 뭐 뒤에 JVM 같은 어떤 자바 가상 머신 이런 것처럼 이걸 관리해주는 이렇게 어떤 루틴이 있는 거랑 그렇지 않는 거랑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C랑 C++는 완전 네이티브하게 돌기 때문에 그 관리해주는 어떤 비서 같은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했을 때 안 좋아야 되는데 안정성은 좋아진다는 거죠.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안정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C샵이나 이런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밀고 있는데 그 언어를 그렇게 비하한다는 거는 사실은 잘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언어든 한국에서 뭐 유행하고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좀 여러분들이 그거 외적으로 다른 언어도 많을 수 있다라는 그거 외적으로 많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언어 중 하나가 저는 예전부터 뭐 데이터 관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얼랭이란 언어를 예전부터 되게 재밌어하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 뭐 사실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진 않고 뭐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98년도에 나온 거고 나름대로 되게 나름 간지예요. 나름 간지고 되게 좋아하는 언어인데 근데 이거 뭐 그렇게 한국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겠죠. 그러면 근데 잘 모르면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써보지도 않고 그냥 까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까기보단, 이거, 연봉 많이 못 받는데 왜 까는 거야? 막 이렇게 요즘 한국에서 각광받지 않는데 왜 까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대부분 판단의 기준이, 연봉이라면, 저는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들 연봉 6천 이상으로 갔다고. 5천, 6천 이렇게 갔다고. 대부분 그래요. 5천, 6천 가는 이유가 뭐야? 잘하니까 가겠죠. 그 회사에서 그렇게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갔겠죠.
그래서 어떤 언어 하나를 했을 때 그걸 무시하는 기준이 돈이라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 언어들을 아는 게 맞고 그건 서울대든 어떤 명문대든 언어 하나만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고 회사는 없고 그래서 이거 언어 하나만 맹신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고연봉자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긁히는 거는 애초에 본인이 하나의 언어만 이것만 맹신하고 나머지는 보고 싶지 않은 고집쟁이이거나 아니면은 고연봉 안 받아도 난 소소하게 살 수 있는 그게 행복해. 뭐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시면 되고 이런 거를 그 자기 취향이 정답이라고 강요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아니면 본인이 채널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본인 채널에서 그런 어떤 지식을 열심히 설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똑똑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제 방법대로 고연봉을 갈 수 있는 이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냥 게임 개발이 아니에요. 이거 게임은 약간 그 되게 기존에 있는 게임을 오마주 했는데 이거 블록체인이 핵심이에요, 얘네는. 이런 것도 하려면 언어 되게 많이 써야 돼요. 보면은 C, C++, 자바 기본 4개라니까. 기본 4개예요. 왜냐면 게임 개발은 C샵이 진짜 좋거든. 서버 개발할 때 나쁘지 않은데. 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사실 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일 답답해요. 저 진짜 답답해요. 제가 친구가 진짜 답답한 경우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연봉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단일 언어로 저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에서 나온 작품 중에 멀티랭귀지 않은 걸 안 쓴 걸 본 적이 없고요. 하다못해 서버 아키텍처도 멀티랭귀지에 멀티 서버를 쓰는 경우 되게 많은데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괜히 이렇게 다른 잘 살고 있는 시작 개발자분들 막 비하한다든지 PHP 개발자분들 비하한다든지 막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뭔가 절대적이고 압도적으로 뭐가 우수한데? 아니 뭐 스프링 훌륭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프레임워크를 깔 정도로 훌륭하냐? 그거는 저를 진짜 미지수거든요. 진짜예요. 다 상향 평준화가 너무 돼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저는 매번 여러 멀티랭귀지를 오래 했었고, 그리고 멀티 서버, 이거 쓸 땐 이거 써볼까, 저거 써볼까, 이거를 되게 많이 해본 입장에서, 글쎄요, 백엔드에서 뭐가 압도적이고, 이것 때문에 이 언어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저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 갖고 와 보세요. 이 언어에서 이 기능이 진짜 압도적이고 넘버 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언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전 진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인정해 드릴게요. 진짜.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런 수업을 웹 프레임워크 벤치마킹 수업을 옛날에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봤을 때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건 못 봤어요.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그냥 오늘 자기가 하는 거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